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의병운동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 의병운동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가 의병운동만 따로 모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1895년도 이후에 있었던 의병운동인데, 자, 첫 번째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 여러분들 을미사변 기억납니까? 그럼 제가 이 연도를 적어놨으니까 복습을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한국사는 항상 연결해서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 1894년도에 우리 갑오개혁이 있었죠. 갑오개혁이 있었는데 1895년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사건이 발생합니까? 예, 명성황후 민씨가 일본인 낭인들에게 피살을 당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국모가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갑오개혁 3차 때 보면 단발령이라는 걸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상투를 자르는. 그래서 이 단발령과 을미사변을 참다 못한 국민들이 의병을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해가 바로 을미사변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해였던 을미의병 1895년도에 일어났다는 거. 자, 그 다음 을사조약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을사조약은 언제죠? 제2차 한일협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제가 순서대로 외워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904년에 되게 됩니다. 1904년에 한일 의정서를 먼저 맺습니다. 한일 의정서는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조선의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한일 의정서였어요. 이게 190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1904년 똑같은 해입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바로 제1차 한일 협약을 맺습니다. 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그 초대 통감을 이토 히로부미로 정한다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러일 전쟁의 승기를 일본이 구축할 때쯤에 1905년에 제2차 한일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제2차 한일협약이 을사조약이라고 했어요. 을사조약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했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05년 같은 해죠.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1907년에 되게 되면 뭐라고 했죠? 1907년에 이 외교권 박탈을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해익으로 특사를 파견했다고 그랬어요. 특사를 파견했을 때가 바로 1907년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이 고종의 행동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종을 퇴위시켜버리고 순종을 즉위시켜버립니다. 이때 고종의 퇴위를 반대하는 의병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미칠조약이 일어났던 1907년입니다. 정미잖아요. 정미년이기 때문에 정미의병입니다. 1907년.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항일 의병 운동은 있는데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1895년에 있었던 그 을미사변과 연결해서 의병을 외우시고요. 1905년에 있었던 제2차 한일협약 또는 을사조약과 함께 일어났던 을사의병, 그리고 고종이 퇴위되었던 정미칠조약을 맺었던 1907년의 정미의병까지 연결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전국의병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병 활동들이 각 전국에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의병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떨어져서 하는 게 이제 파워가 약하니까 한 군데 우리 다 전국에 있는 의병들이 뭉치자. 그래서 일본을 밀어내기 위해서 서울로 한번 다 같이 쳐들어가 보자 라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3도 창의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의병들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대장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으로 총대장을 잡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했어요. 13도 창의군이 한 번에 한 날 한시에 의병들이 전국 서울로 몰려가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인영은 그때 당시에 선비 출신이었고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친상을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군대 대장이 전쟁을 앞두고 갑자기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밑에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겠죠. 그러면서 흐지부지해지면서 일본군에게 각계격파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이러한 의병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얘들이 가만히 놔뒀더니 전국에 있던 애들이 한데로 뭉쳐서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얘들을 싹 다 터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치러 올라가는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쳐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의병들을 싹 다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의병들이 한 번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의병 활동을 더 이상 조선에서는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만주나 연해주로 옮겨서 의병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일제강점기에
만주랑 연해주 또는 중국의 상하이에 우리 그 독립군 기지가 있었던 이유도 이때 당시에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치면서 의병들이 다 북쪽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 후에 의병은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의열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적인 두 인물을 사건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철과 오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철과 오기오는 오적 암살단, 그 을사조약을 맺었던 을사오적 있잖아요. 을사오적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기투합한 게 바로 나철과 오기오의 오적 암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1904년에 제1차 한일협약 때 초대 우리나라 통감이 누구라고요?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하얼빈령에서 저격을 하게 됩니다. 네, 안중근 의사 활동. 하지만 이게 의열 투쟁인 거지 의열단과는 다른 겁니다. 나중에 뒤에 의열단은 따로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의병운동을 따로 떨어뜨려서 외워선 절대로 안 되고요. 역사를 순서대로 기억하면서 연결시켜서 외우셔야 됩니다. 1895년에 갑오개혁 3차 개혁이 있을 때쯤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을미사변 때문에 의병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1895년에 그 다음 을사조약이 1905년에 제2차 한일협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 다음 고종이 퇴위됐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의병운동 그게 바로 1907년에 정미7조약을 맺었던 정미의병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따로 떨어뜨려서 외우지 마시고요. 저번 시간에 외웠던 것 연결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13도 창의군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부친상을 핑계로 내려가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일본이 위기감을 느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칩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치면서 남쪽에서부터 쭉 의병들을 싹 다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의병들이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해 가서 나중에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한 3차시 정도는 이전에 배웠던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관계지어서 외우셔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시켜서 파생되어지는 생각의 고리들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한국병합조약 저번 시간에 했죠. 1904년부터 1910년까지 그 부분 내용과 그 다음에 갑오개혁의 내용을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이거는 따로 공부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외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